교재 143쪽에 관리처분 계획 등으로 갑시다. 자, 관리처분 계획 방식 절차로 들어가야 돼요. 기본 절차 끝나고 나면은 자, 이제 그 다음 절차가 자, 관리처분 계획 방식 절차로 이어져 들어갑니다. 이 절차는 제일 먼저 분양 공고, 분양 신청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 수립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인가 고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되면은 기존 건축물이 철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기존 건축물이 이제 철거되면은 새 건물 착공하겠죠. 자, 그리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준공 인가받고 완료 고시를 하면은 공사 끝나요. 그리고 여섯 번째, 새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하고 고시하고 또 보고하면은 새 건물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등기할 것은 등기하고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 이 절차 끝납니다. 그리고 이 절차도 밟는데 10년 정도 이상 걸립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관리처분 계획이란 말부터 알아야 되죠.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이란 뜻은 사업 전에 토지나 건축물, 이 건축물의 감정 가격입니다. 자, 옛날 사업하기 전에 토지 건축물의 감정 가격에 상응해서 맞춰서 이 뜻이요. 사업으로 조성이 되는 건축물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지분으로 자, 바꿔주는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업전 토지 건축물의 감정 가격에 맞춰서 사업으로 조성되는 건축물 일부와 그 대지 지분이다 하는 것은 아파트를 말하죠. 새 아파트로 이렇게 바꿔주는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다. 그래서 막 쉽게 헌집 주고 새 아파트 받는 계획이에요. 그 뭐 이런 책 저런 책 막 보면은 분양 계획이라 했다, 또 입주 계획이라 했다. 그 다 같은 말입니다. 다 뭘 지칭하는 말이다.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놓고 봅시다. 자, 재건축 사업을 예를 들어. 재개발 사업은 뭐 감정 기준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자, 기존의 세대 수가 자, 1200세대. 실제로 있었던 거죠, 재건축이. 자, 그래서 몇 세대로 이게 재건축되느냐? 5500세대로. 상당히 조건 좋죠. 5층 이하짜리로 1200세대니까 대지가 어떻습니까? 엄청 큽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아파트 재건축 실제로 있었던 건데 16평짜리 대지분 가진 아파트 16평짜리입니다. 이거 주면은 34평짜리로 바꿔줬죠.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당시에 재건축하기 전에 5천만 원에 거래됐던 거
자, 3억 4천만 원짜리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 요즘 하는 재건축은 저도 이해 못 들어요. 왜? 재건축을 해야 예를 들지. 이 재건축은 끝이라 지금 대한민국의 재건축은. 지금 재건축 안 합니다. 왜? 공공재건축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지금 이런 재건축 한다면은 이렇게 바꿔줍니까? 안 바꿔줘요. 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있죠? 한 6, 7천만 인정하고 나머지 34평에 대한 개발 이익은 그래서 뭐 한 2억 몇천만 원은 나라에서 가져가 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안 하는 거예요. 재건축은 민간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 국가가 개입할 사업이 아니죠. 이거는 자기 집 헐고 새로 졌는데 내 나라 하면 이거는 날강도보다 더 심하죠. 자, 그래서 요즘에 하는 재건축은 수없이 하나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낡은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이, 병이, 정이 있습니다. 갑은 15평 지분 가지고 있고, 을은 20평, 병은 10평, 정은 15평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를 헐어버리고 여기에 새 아파트를 이렇게 짓습니다. 자, 갑에게, 을에게, 병에게, 자, 정은 분양 신청을 안 했다. 이랬을 경우에 헌 아파트 주고 새 아파트를 어떻게 바꿔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관리처분 계획. 헌 집 주고 새 집 받는 계획이다. 그래서 뭐 책마다 분양 계획이라 했다가 뭐 입주 계획이라 했다가 관리처분 계획이라 했다. 뭐 별의별 말을 다 쓰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뭘 말한다? 관리처분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책에 보시면은 1번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관리처분 계획 방식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분양 공고, 분양 신청이다 이 뜻이에요. 자, 1번 분양 공고의 줄치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갈로 떼어놓으시고 부터 120일 내에 다음 사항을 토종 소유자에 통지하고가 줄쳤습니까? 통지에 동그라미 하시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에 정한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줄쳐서요. 공고에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어떤 사항을 통지해야 되느냐? 박스 아래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한 가격의 동그라미하고 그 가격이 무슨 가격이다? 여기 있는 감정 가격. 종전 토지 건축물 감정 가격 통지해 줍니다. 자,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출산 내기나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해요. 자, 그 밑에 박스 있는 내용은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곳이에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 말이 시행자가 이제 기본 절차 끝나고 나면은 관리처분 계획 방식 절차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갑을 병정에게 뭘 해라는 겁니까? 통지 120일 내에. 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짜리다 이런 식으로 통지하고 또 새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 내역을 공고하라 이 뜻이에요. 이때 통지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갑을 병정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무슨 가격? 감정 가격을 통지해 줍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는 감정 가격이 얼마나 왔느냐? 그때 당시에 평에 약 2,050만 원이 감정 가격으로 통지됐어요. 5천만 원짜리가 이제 한 평당 2,05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2,050 곱하기 16평 해보세요. 얼마인가? 3억 몇천만 원 오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 그냥 준 거예요. 예. 그럼 이익이 이만한 가치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5,500세대니까 1,200세대 주고 나면 4,300세대가 일반 분양했다는 뜻이죠. 거기서 들어오는 개발 이익을
사업비 쓰고 자, 그 개발 이익을 각 세대에게 분배를 해주다 보니까 한 평당 2,050만 원의 가치가 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통보됐습니다. 이 당시에.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때는 뭐 재건축이라는 것은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한다 안 한다? 안 한 거예요. 이게 언제냐? 2010년경입니다. 2010년경. 불과 십몇 년 만에 이렇게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었고, 예. 자, 이렇게 통지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막 계산하기 병게 평에 2천만 원이다라고 통지해주면 값은 얼마짜리 돼요? 2천만 원 곱하기 15평. 3억. 이는 4억. 이는 2억. 이는 3억이죠. 이렇게 통지가 됩니다. 120일 내에. 자, 그리고 그 밑에 양가로 사물의 분양 신청 보시고. 분양 신청 기간은 줄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로 해야 한다 줄치고. 그 다음 페이지. 다만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자, 분양 신청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때 분양 신청은 자기가 원하는 평수 신청합니다. 그래서 갑은 30평, 을도 30평, 병도 30평 이렇게 신청했다. 적은 신청 안 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양갈 사문의 분양 신청 방법이나 4번의 변경에 따른 분양 공고, 5번 재분양 신청은 다 문제풀이 때 보고 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공부할 필요 없고. 6번 분양 신청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산왕부터 왕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가열지구라는 말에 주의하세요. 투기가열지구. 자, 투기가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에 따라 분양 대상자 또는 일반 분양군의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자, 그 다음에는 밑줄 칩니다.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갈로 띄어놓으면서 5년 내에 투기가열지구에서 사망에서 5항까지 규정에 따른 분양 신청할 수가 없다. 자, 투기가열지구 안에서는 한 번 분양 대상자가 되었죠. 몇 년 안에 다시는 못 된다? 5년 안에 못 된다. 자,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당시 전 정부 시절인데 서울입니다. 서울은 전 정부 시절에 전부 다 뭐였어요? 투기가열지구죠. 자, 그래서 자, 갑을이 부부입니다. 자, 갑이 서울의 어느 재개발 지역에 자, 여기에 오래된 주택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가 15억짜리. 자, 을이 자, 여기에 재건축 사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래된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감정가 20억짜리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갑이 요걸 대상으로 해서 34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35억 정도의 입주 시에 가격이 올랐어요. 예. 그리고 한 1년 뒤에 을이 또 이거로 인해서 분양을 34평짜리를 받아야 되는데 자, 5년 내 투기가열지구에서는 분양 신청할 수 없다고 했죠. 부부간에 안 돼요. 자, 이거는 40억이 된답니다. 입주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냥 20억만 받고 20억 손해볼 거냐? 고민하겠죠? 그럼 둘이 만나서 뭐 합니까? 이혼하죠.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다만 다음에 줄칩니다.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분양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 대부분 부부간에 뭐 합니까? 이혼합니다. 이 가정 파탄법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혼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 예. 그러면 이혼을 하면은 누가 제일 큰 피해자입니까? 뭐 남편이라 자식이지. 자식이 피해자요. 뭐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니지 가해자지. 예. 이혼을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가정이 깨지면 최고 피해자는 자식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마음의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습니다. 자식들이. 그게 어리면 더 많이 받죠. 크든 중고등학생이든 그 자식의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커집니다. 예. 둘이 나중에 재결합합니까? 안 하지. 말라고 골치 아프고. 뭐 하나는 35억짜리 집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 40억짜리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겠지. 재결합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법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잘못된 법입니다. 예. 굳이 이혼을 강요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죠.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야지. 결국은 이혼해라 이 뜻이에요 지금. 예. 결국은 이혼하면은 결국은 하나씩 챙기겠지만은 가정은 깨집니다. 예. 그래서 못 쓸 법이에요. 못 쓸 법. 빨리 이거 없애야 돼요. 예. 이런 법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잘못된 법이에요. 자, 7번에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양수 조건은 보지 맙시다. 자, 그 다음 2번.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 자, 여기에 정은 분양 신청 안 했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예. 자, 그래서 1번에 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동그라미 9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정한 자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박사는 1번에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2번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3번에 투기가지구 내 분양 신청 제한에 따라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 투기가지구에는 5년 내 분양 신청 안 된다 그랬죠. 예. 그러면 말이래 이 부부가 이혼을 안 했다 하면은 자 먼저 이거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포기해야 되죠. 예. 20억 감정가만 받고 20억 손해봤습니다. 네. 2억도 아니고 얼마? 20억. 땅을 파보세요. 이런 자리 하나 놓는가. 큰 돈, 아주 큰 돈입니다. 평생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감하게 이혼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에 인가등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너무 작은 토지 가진 사람 제외합니다. 이런 사람과 90일 내 손실보상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하니까 정은 신청 안 했죠. 정해줄 수 있는 것은 자 여기 있는 감정가격밖에 못 줍니다. 더 달라 하면 더 준다? 안 줘요. 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협의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수요공제결 매도 청구 소송이라 돼가 있죠. 사업 시행자는 일행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동그라미 수용 재결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매도 청구 소송 밑에 씁니다.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수용권이 없죠. 그래서 매도 청구를 해서 사넣으라 했듯입니다. 자, 지연이자 보시고 사업 시행자는 예약에 따른 기간, 즉 60일을 넘겨서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 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자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이유를 정해서 산정하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옛날에는 사업 시행자가 물론 이런 재개발 사업 같은 데나 이런 사업에 반대를 하죠. 반대를 하면 90일 내에 협의해보고 60일 내에
자, 협의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수용하든지 아니면 매도 청구 소송 넣어서 빨리 사넣어야 되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자,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지연시켜 버리겠다. 예, 천천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 지연으로 인한 그 비용은 부담은 전부 다 누구 부담? 조합원들 부담이죠. 주민들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일에 60일 내에 수용 재결 매도 청구 소송해서 사업을 빨리 시작 안 하면은 이자, 지연 이자를 내라 이 뜻이에요. 토종 소유자의 지연 이자 다 줘야 돼요. 1번에 보시면은 6개월 이내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율은 얼마다? 100분의 5. 자,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율은 얼마다? 100분의 10. 12개월을 초과했을 때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율은 얼마다? 100분의 15. 엄청나게 고율이죠. 예, 15%면 엄청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이율이 이자가 많이 올라도 기껏 7, 8%밖에 안 되죠. 몇 프로 이거는? 15%. 이렇게 고율을 매겨버리니까 시행자가 사업을 지연합니까? 빨리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3번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인가 신청. 그 부분은 이제 여기에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을 하고 인가받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의 줄지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 자,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각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수립에서 시장문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을 변경 중지 폐지할 경우도 같다가 줄친대요. 다만 대통령이자는 경미한 사항 변경일 경우에는 시장문수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 이하는 지금 보실 거 없고 그 밑에 내려간 박스 안에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간 내용이 9가지 소개되어 있죠. 1번 체크해서 보시고 분양설계. 분양설계는 자, 헌집 주고 새집 바꿔주는 기준이죠. 교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갑을 병정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얼마짜리고 분양 신청이 어찌됐으니까 어떻게 바꿔주겠다. 자, 그리고 이 분양 설계에는 구체적으로 갑을 병이 신청한 아파트에 대한 동수, 호수 지정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설계 속에는. 그래서 그 간로한 줄치입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분양 설계는. 왜 옛날에는 1990년대,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규정 없었어요. 왜 이걸 뒀느냐? 선분양 하지 마라. 선분양.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아파트가 20층짜리다. 1990년대 대부분 재개발을 지를 때 1층부터 4층까지 그 다음에 위에 18, 19, 20층 이런 부분 빼고 소위 말해서 로얄층 8층, 9층, 뭐 10층, 11층, 12층, 15층까지 있죠. 그 로얄층에는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선분양을 했다. 그때 당시에 내가 12층에 좀 남쪽을 바라보는 요 호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 한 400만 원 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5,500세대, 예를 들어서 5,500세대에 그런 로얄층이 한 2,000세대는 되겠죠. 2,000세대 곱하기 400 해보세요. 돈이 얼마인가. 그래서 옛날에는 조합장이 처음에 할 때 거지가 20년 끝나고 난 뒤에 재산이 그때 당시에 100억대나 했습니다. 지금 돈은 얼마? 1,000억대 재산, 1,000억대. 얼마나 구린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법으로 정한 거예요. 선분양하지 말고 분양 신청기한 만료일 기준으로 수립해라 이 뜻이. 자, 그 다음에 3번 체크해 보시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에 이걸 갈로 안에 분양가라 해놨죠. 그러니까 이 재산에 새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입니다. 그 당시 평에 1,00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 30평 신청하니까 값은 3억짜리죠. 3억 들고 3억 신청했으니까 추가 부담 있다 없다? 없고 어른 4억짜리 들고 3억 신청해서 1억 작게 신청했죠.
그럼 1억만큼 저게 7번에 청산할 때 지급해 줍니다. 병은 2억짜리 들고 3억짜리 신청해서 1억 많이 신청했죠. 청산할 때 병은 1억을 납부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정해진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체크하시고, 자, 5번에 보시면은 분양 대상별 종전 토지 건축물 명세 및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 기준한 가격, 이 가격이 감정가를 했죠. 이런 세 가지 정도 주의하고 봐야 돼요. 그 외 거는 그대로 보시면 되고, 이 방갈록 부분 밑에 있는 박스의 내용은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곳이니까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까만 바탕이 박스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곳이에요. 자, 양갈빈의 재산 등 평가 방법도 양갈로 2번, 3번 다 문제풀이 때 보시면 되고, 4번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가르침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도 문제풀이 때 보세요. 옆 페이지 가서 5번에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호 기준에 따르는데 박스 안에 1번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즉 정감한지 할 수 있다는 뜻이. 3번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부유익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도 있다. 즉 환지 부정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4번 재해 또는 재산상 위해상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가름하여 보상하거나 건축물 일부 건축물인 대지 지분으로 공유 지분으로 교부할 수도 있다. 즉 입체 아니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읽어보면 됩니다. 여기는 중요한 것이 그 밑에 관리처분 계획으로 주택 공급이라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내용. 자, 한 사람 여러 개 가지고 있죠. 새 아파트 몇 개 줄 거냐 이거 정하는 거예요. 자, 1번에 거기에 줄칩니다.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할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했을 경우 1주택만 공급한다. 아까 줄쳤습니까? 한 사람이 한 세대라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던 공유한 개도 몇 개만 준다? 한 개만 준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옆에 하살표 하시고 이렇게 쓰세요. 원칙적으로는 몇 주택 준다? 1주택. 만일 최대로 하게 되면은 2주택이라고 쓰세요. 주환경 개선 사업은 재개발 사업 원칙적으로 하나 주는데 만일 최대로 하면은 몇 개 준다? 2주택 줘요. 자, 그렇게 메모하시고 그 다음 2번에 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강목의 경우에는 강목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부할 수 있는데 가에 줄칩니다. 2명 이상이 한 토지 공유한 경우로서까지만 줬죠. 2명 이상이 토지 하나를 공유할 때입니다.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에 따로 정하고 있을 경우에 그 시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지방 6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유관계일 때 아파트 하나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 90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짜리 이 토지를 가, 을, 병, 정 네 사람이 공유관계죠. 자, 갑은 100제곱미터 집을 가지고 있고 을 100, 병 60, 정 40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지방에서 하는 재건축 여기에 정비 사업이라면
자, 지방은 얼마 이상이 되면은 아파트 하나 준다. 조례로 딱 정해서 아파트 하나 줍니다. 갑을 병까지 줄 수 있죠. 적은 안 돼요. 서울특별시 조례 이해할 때는 얼마? 90. 갑을만 받을 수가 있어요. 병정은 못 받습니다. 이렇게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나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종 소유자에게는 줄칩니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거기 줄쳤어요. 자, 그래서 1번에 줄칩니다. 가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종 소유자 줄쳤습니까? 가밀억제 권역은 수도권을 말하죠.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 토종 소유자는 소유한 만큼 다 줍니다. 그래서 자, 이 재건축, 대한민국의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아파트를 많이 받은 사람이 40채를 받았어요. 부산에서 나왔는데, 그 이제 아주머니 혼자서 40채를 받았습니다. 40채를 주려니까 결국은 차라리 한 동을 줬죠. 한 동을 줍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자, 배가 있고, 여기 34평짜리 있죠. 이거 20평짜리 있죠. 한 동. 네. 그러니까 결국은 40채가 되니까 뭐 분양 설계를 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불러가. 그냥 한 동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한 본 게 한 동. 네. 자, 그래서 지금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40채 받았어. 40채. 자, 만약 이 서울이라면 안 줘요. 서울은 최대 3개까지 줍니다. 밑에 놓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줄칩니다.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종 소유자. 3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 등이 소유하는 경우. 자, 2, 3번은 옆에 무조건이라고 해놨죠. 이는 무조건 다 줘야 돼요. 거기 투기가일주든 조정대상지역이든 무조건 2, 3번 다 줘야 됩니다. 다른 보실 거 없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라.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 명세 및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한 그 다음 줄칩니다. 가격 범위, 종전 주택의 주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전용 면적 60점 이하로 한다까지 줄쳤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느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곳에 가보니까 이렇게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 봐, 15억 된다. 자, 그러면 이 가격 범위 안에서 85제곱미터짜리 하나 전용 면적, 자, 60제곱미터짜리 반드시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게 34평이고 이게 자 24평짜리죠. 그 가격 범위 안에 2개 받을 수 있어요. 또, 자, 대지는 작은데 이 주택의 전용 면적이 15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85제곱미터짜리 하나, 60제곱미터 하나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 뜻이. 그러면 145밖에 안 되죠. 150 범위 안에서 2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최대하면 몇 개? 2개. 이 규정 때문에 2개 준다. 이 뜻이. 자,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 밑에 줄칩니다. 가밀억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토종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줄쳤어요. 가밀억제 권역 수도권이죠. 수도권 재건축 사업은 몇 개까지 준다? 3개까지. 자, 그 밑에 박스 내용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6번에 주택 등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도 문제풀이 때 보세요. 7번에 관리처분계 공란과 인가 절차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도 문제풀이 때 보시되 그 밑에 양갈 1번에 관리처분계 타당성 검증 요청이라 되어 있죠. 자, 그거는 이제 보고 가야 되는데 관리처분계의 타당성 검증 요청을 왜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하나 이렇게 이런 좋은 조건의 재건축일 때는 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인가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이나 토종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인가를 해줍니다. 실무에서.
자, 그럼 이런 좋은 조건이 재건축일 때는 자, 무조건 동의하겠죠. 실제 이 아파트 재건축일 때는 그냥 전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야, 빨리 동의하고 빨리 이주해 나갈 테니까 빨리 사업해라. 그래서 빨리 연기도 이건데 이 아파트 재건축에 하는데 옆에 조건 안 좋은 재건축이 하나 있었어요. 300세대짜리를 500세대짜리로 재건축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접지가 들어가는 재건축입니다. 아주 조건 안 좋은 거예요. 자, 이 아파트도 대지 지분이 16평짜리예요. 그래서 재건축하기 전에 둘 다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재건축이 발표되니까 이거는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2억 4천, 2억 5천까지 올라가고 재건축하기 전에 자, 이 아파트도 2억 2천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가리처분계획 수리를 딱 해보니까 이 아파트는 평당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냐? 700이 나왔어요. 이거는 2,050만 원인데 700만 원. 16평 곱하기 700만 원. 얼마 나옵니까? 1억 1천 몇백만 원 나오죠. 그러니까 34평짜리 아파트 분양 신청하니까 개인당 2억을 추가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이 발끈하죠. 왜 똑같은 크기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자, 비전문가들은 이해한다 못한다? 못해요. 어쨌든 같지 않느냐. 그러면 똑같이 해줘야지. 자, 그래서 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하기 전에 동의받는데 가반 동의가 안 됐어요. 이거는 3번이나 가반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왜?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관청에서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왜 이렇게 가격 차이 난지를 설명을 해서 겨우 통과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한 집당 이는 얼마 부담한다? 2억을 추가 부담해요. 옛날에. 네. 자, 그래서 조건이 안 좋으면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자, 이럴 때 이 관리처분 계획이 그만큼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계획이죠. 얼마짜리고 얼마짜리 바꿔준다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도입하기 뭐다? 타당성 검증을 시켰다. 그렇게 해야 주민이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 아파트 여기도 제가 관리처분 계획 이거 수립할 때 옆에 저기 보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주민들이 돌아앉아가 저거 조합장 빼묻다. 빼묻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된다. 한 평당 한 몇백만 원씩 빼묻을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돌아보니까 전 주민이 다 조합장이 빼먹은 걸 알죠. 그 조합장이 여자였습니다. 난중에는 펑펑 울고 고소고발까지 서로 오고 가고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생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관리처분 계획을 뭐 하자? 타당성 검증을 하자 이 뜻이. 자,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 등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의무사항입니다, 이거. 이 경우 시장군수는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가 있는데 1번 관리처분 계획의 정비사업비란 말 찾았습니까? 정비사업비의 동그라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사업시행계획서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 동그라미. 100분의 10 이상이 늘어나면 타당성 검증한다. 자,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간단하게 몇 프로가 늘었을 때 10%. 그 다음에 이번에 관리처분계획의 조합원 분담규모 거기에 동그라미 하시고 분양 공고에 따른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 그게 동그라미 늘어나게 되면은 타당성 검증합니다. 조합원 분담규모 기준으로 얼마가 늘었을 때 20%가 늘었을 때. 자, 세 번째, 조합은 5분의 1 이상, 그게 주의하시고. 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내에 시장군수에게
자, 타당성 검증 요청했을 때도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얼마가 올랐을 때 10%. 조합은 분당 규모 기준일 때는 20%. 조합은 얼마 이상이 5분의 이상 요구하면은 타당성 검증을 해서 뒷말을 없애겠다 이 뜻이에요. 자, 관리처분계에 따른 처분 등에 가서 처분관리.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을 관리처분계에 따라 처분관리해야 되고, 공급.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토종 소유자에 공급해야 됩니다. 3번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4번 잔여분 처리는 뭐 일반 분양한다는 뜻이 읽어보면은 우리 이런 뜻이죠. 값을 병에 주고 나머지는 대부분 무슨 분양합니까? 일반 분양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내려가면은 양갈로분에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라고 되어 있죠. 자, 재개발 사업은 임대주택 건설 업무가 있어요. 재건축 없다 그랬죠. 그럼 재개발 사업은 일정 물량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누가 인수해 줘야 돼요. 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토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할 경우에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합니다. 자, 조합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할 경우 그 다음에 주의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우선해서 인수해야 됩니다. 누가 인수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예산관리 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에게 토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토지임대 분양주택 공급 업무. 자, 토지임대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자, 이게 토지는 사업자가 가지죠. 주택만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에 대해서는 분양받은 사람과 사업자 간의 무슨 형식이다? 임대 형식이에요. 임대 형식. 자, 이 토지 임대 분양주택인데 재개발 사업으로 인수한 임대주택 일부를 토지 임대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 분양주택은 자,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아파트가 오래되어도 가격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 아파트를 가지면서 토지를 가지고 있죠. 이건 토지를 소유권이 없어요. 건물만 분양받았기 때문에 건물 가격이 자, 세월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투자 가치가 없어요. 지금 이 서울 경기 지역에 청년들 실업 문제도 있어야 되고 또 청년들이 주택을 공급받아야 되고 지금 서울에 아파트 공급합니까? 안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자, 청년들의 실업 문제도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자, 집을 줘야 결혼해서 출산율도 올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고덕이니 고양이니 이런 경기도 지역 있죠. 토지 임대 분양주택을 공급하라고 압력을 엄청 기업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자, 고덕지구에다가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청약 경쟁률이 몇백 대 1입니다. 이것도. 그만큼 집값이 어떻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에 이거 분양가가 얼마냐? 30평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격이 한 3억대입니다. 3억대. 그 평당 1,000만 원인데 토지 가격은 없지요. 그럼 토지 임대료는 얼마 내야 되느냐? 토지 임대는 매달 3, 40만씩 내야 돼요. 한 집당. 자, 그런 것도 불티나게 지금 된다. 단 문제는 청년들이 돈 있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대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출. 자, 은행에서 대출 내줍니까? 안 내줄랍니다. 왜? 건물은 계속 감가상각 되지요. 그럼 얼마를 내줄 거냐, 대출을.
대출 내지 은행에서 대출 산정하기 힘들다. 토지가 없기 때문에. 자, 그만큼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거기에 관한 토지임대 분양주택을 공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라는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주택공사 등은 자 줄칩니다. 정비구역의 세입자, 그리고 자 다음의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양에 따라 인수한 임대주택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한다. 이것도 의무조항이죠. 자, 그러면 누가 요청해야 되느냐? 세입자가 요청하든지. 자, 박스는 1번에 줄칩니다.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든지. 자, 2번에 역시 줄칩니다. 바닥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자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한 자가 요청하면은 자 토지임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누가 요청해야 돼요? 세입자, 90제곱미터 미만 토지 소유자, 바닥 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소유자가 요청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에 지분형 주택의 공급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잠시 또 쉬었다가 합시다. 7, 8은 일단 그대로 두세요. 계속 써야 되니까요.